자, 그러면 본문의 내용, 우리 위기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보국은 계월이 영춘을 죽였다는 말을 듣고 분함을 이기지 못해 부모에게 아뢰었다. 계월이 전날은 대원수되어 소자를 중군장으로 부렸으니 군대에 있을 때에는 소자가 계월을 업신여기지 못했습니다. 왜? 계월이 더 계급이 높았기 때문이죠. 계월은 원수였고 그 보국이는 부원수였으니까. 그죠? 하지만 지금은 계월이 소자의 아내 이용이 어찌 소자의 사랑하는 영춘을 죽여서 제 마음을 편안하지 않게 할 수가 있단 말이옵니까? 라고 하는 이 불만을 지금 부모님에게 그러니까 보국이 자신의 부모님에게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권위를 내세워서 그때 이 당시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그 아내들은 지아비를 섬겨야 되는 그런 것들이 도덕적으로 이렇게 옳은 일이다라고 많이 유교적인 사상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남편의 권위를 내세워서 계월이는 이렇게 했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불만을 얘기하고 있고, 근데 이 여공 보국의 아버지죠. 그렇죠. 여공이 이 말을 듣고 만류했습니다. 자, 뭐라고 했냐면 계월이 비록 네 아내는 되었으나 벼슬을 놓지 않았고 기계가 당당하니 좋기 너를 부릴 만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아까 우리 앞부분 줄거리에서 살펴봤던 거 계월이 여자이니 탈로 났지만 천자가 벼슬을 거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벼슬로 따지면 계월이가 더 보국이보다 높은 위치에 있고, 그다음 성품도 더 당당하고, 그다음 뭐 이렇게 그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보국을 만류하는 여공의 모습, 즉 계월의 능력이 보국보다 우월하다. 이거는 즉 그 여자의 능력이 남자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그런 장면들을 그려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같이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러나 예로서 너를 섬기고 있으니 어찌 마음씀을 그르다고 하겠느냐. 영추는 네 첩이다. 자기가 거만하다가 죽임을 당했으니 누구를 한 하겠느냐. 또한 계월이 잘못해 국노나 궁비를 죽인다 해도 누가 계월을 그르다고 책망할 수 있겠느냐. 너는 조금 더 염려하지 말고 마음을 변치 말라. 만일 계월이 영춘을 죽였다 하고 계월을 꺼린다고 한다면 부부 사이의 의리도 변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공이 보국을 타이르고 만류하는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아까 살펴봤던 그 첫 번째 이유는 계월의 능력이 보국 너보다 우수하다. 그러니 너는 따라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영춘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다. 계월이가 이유 없이 그런 게 아니다. 라고 타이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부 사이에 의리가 변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네가 처신을 지금 잘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한 계월은 천자께서 중매하신 여자라 계월을 싫어한다면 내게 해로움이 있을 것이니 부디 조심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네가 둘이가 결혼할 수 있었던 이유는 황제, 즉 천자가 중매를 서줬잖아. 그죠? 그러면 그 황제의 명령인데 혹시나 얘네 부부 사이가 잘못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천자의 명을 어긴 것처럼 보여서 후환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가 더욱더 처신을 잘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보국은 계속 그 당시에 조선시대 마인드를 가지고 있죠. 장부가 되어서 계집에게 괄시를 당할 수 있겠나이까? 라고 하면서 보국이 계월에게 불만을 갖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는 남자고 쟤는 여잔데 내가 어떻게 쟤한테 저렇게 무시를 당해야 되나? 그럴 수 없다라는 이런 마인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게 가부장적 가치관, 그 다음 남존여비, 남자는 귀존하고 그 다음 여자는 상대적으로 더 낫다라는 이런 의식들이 깔려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보국이 이렇게 말하고 그 후부터는 계월의 방에 들지 않았다. 이에 계월이 영춘이 때문에 나를 꺼려오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미 계월이는 보국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누가 보국을 남자라 하겠는가, 여자에게도 비할 수 없구나 라고 하면서 쟤는 속이 저렇게 좁아 터졌어. 저건 누가 남자라고 하겠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말하며 자신이 남자가 되지 못한 것이 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그런 계월의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상을 자꾸 이해하셔야 됩니다. 현대에는 뭐 이러한 남녀 차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 당시 조선시대 때만 하더라도 이런 가부장적 가치관, 그다음 남존여비 의식이 아직 당연시 되는 사회였기 때문에 이렇게 여자임을 거부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남자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계월의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윗부분, 이 위기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인물 간의 갈등이 드러나고 있죠. 지금 한번 보시면 자, 계월과 보국 간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보국이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남자 위주의 그런 남존여비 의식의 가부장적 마인드가 드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계월은 저게 무슨 남자야, 남자가 뭐 저런 걸로 삐져 라고 하면서 내가 더 능력이 있다, 하지만 여자라서 이렇게 무시당하는 걸 참아야 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마음이 지금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절정 부분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각설. 각설은 고전 산문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냥 화제를 전환하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현대 드라마 같은 걸 봐도 이 뭐 학교에서 장면을 찍다가 집에서 장면이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장면이 바뀌는 것을 표시해 주는 그런 장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제를 돌려서 이야기를 꺼낼 때 또는 앞서 하던 이야기 내용을 그만둔다라는 뜻으로 다음 이야기의 첫머리에서 쓰이는 말이다. 그러니까 장면이 지금 다른 장면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남관의 수장이 장계를 올렸다. 천자께서 급히 뜯어보시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자, 오왕과 초왕이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황성을 범하고자 하옵니다. 오왕은 구덕지를 얻어서 대원수로 삼고, 그다음 초왕은 장맹기를 얻어서 선봉으로 삼았사온데, 이들이 장수 천여 명과 군사 10만을 거느려서 호주 북쪽 고을 70여 성을 무너뜨려 항복을 받고 형주자사 이왕태를 베고 지쳐 왔사옵니다. 그러니까 막 쳐들어오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소장의 힘으로는 능히 방비할 길이 없어 감히 아뢰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황상께서는 어진 명장을 보내셔서 이 오왕과 초왕의 적을 방비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오왕과 초왕이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막 파죽지세로 올라오고 있다. 황제가 있는 그곳까지 위험하니까 어진 장수를 한 명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오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덕지라고 하는 장수를 내세우고 있고, 그다음 초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장맹길을 앞세워서 이렇게 막 보고 있다. 그럼 요 이름도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내용 계속 한번 봅시다. 자, 천자께서 보시고 크게 놀라 조정의 관리들과 의논하니 우승상 정명태가 아뢰었다. 이 도적은 좌승상 평국을 보내야 막을 수 있을 것이오니 급히 평국을 부르소서 얘기를 합니다. 평국은 즉 개월을 의미한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죠. 원래 개월이었는데 여공이 얘를 구하면서 이제 이름을 평국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렇죠? 남자 때 그 여공이 구해주면서 사용하는 이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던 장수들도 지금 나는 이거 못 맡겠어요. 어진 장수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다 남자일 거 아니야. 근데 그 많은 남자들을 제쳐두고 지금 평국 즉 개월 여자를 불러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개월의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면서 인정하면서 여성의 영웅적 활약을 기대하고 있는 이런 대사다. 보시면 되고, 천자께서 들으시고 오래 있다가 말씀하셨다. 평국이 전날에는 세상에 나왔으므로 불렀지만 지금은 규중에 있는 여자니 차마 어찌 불러서 전장에 보내겠는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황제 천자는 이 지금은 개월이 여자의 생활을 하고 있잖아, 규중에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부르기가 좀 그런데라고 하면서 망설이는 모습을 처음에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에 신하들이 평국이 지금 규중에 있긴 하지만 이름이 조야에 있고 또한 장목을 거두지 않았사오니 어찌 규중에 있다 하여거리겠나이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평국이 굉장히 이름이 조야에 있다. 그만큼 명성이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장목을 거두지 않았다. 즉 그 앞부분 줄거리에서 살펴봤지만 천자가 벼슬을 거두지 않았잖아. 벼슬을 그대로 뒀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름도 유명하고 그다음 벼슬도 아직 가지고 있으니 규중에 있어도 불러도 된다라고 하면서 신하들이 이렇게 설득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 못해서 이제 급히 개월이를 부르는 그런 천자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의 내용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요 질문 하나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자가 평국을 불러들이기를 망설이는 이유는 사실 요 부분인 거죠. 당시에는 규중의 여성이 사회생활을 꺼렸고, 그다음 실제로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천자가 부르는 것을 망설이고 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 사회상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시고 내용을 계속 살펴보셔야 됩니다.